네, 반갑습니다. 집짓기 미친 남자 진미담입니다. 오늘은 저희 강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스틸하우스 공법이고요. 예, 지금 올해 두 번째 골조를 오픈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엊그제 참 추울 때 기초공사를 탓을 했는데요. 지금은 골조가 다 세워지고 나니까 따뜻한 봄날이 되었네요. 지금 보시면 건축 스타일은 모던한 스타일입니다. 건축주님께서 모던한 스타일을 원해서 모던하게 지금 건물을 설계해서 시공 중에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박공 지붕과 모던한 경사 지붕이 결합된 그런 그 지붕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규모는 한 5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쭉 가까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감은 안 된 상태라서 지금 희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세라스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코트 작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하우스랩 있는 쪽은 강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시멘트 몰탈 쪽은 파벽 마감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집을 외관에 보시면 어느 정도 천마들이 다 돌출이 되었습니다. 천마가 돌출이 안 되다 보면 때가 탈 가능성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천마 부분을 물건기 두껍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강판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마감할 거고, 천마가 조금 돌출된 형태. 또 건축주님들마다 천마가 꼭 있어야 되는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옛날 천마가 있는 집들은 참 디자인하기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디자인 형태밖에 잘 안 놉니다. 그래서 설계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모던한 스타일의 여기는 천마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집에 주 내구성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또 추운 그래도 강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강릉은 그래도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기초 탓을 할 때도 따뜻하게 온도가 참 그날 잘 맞춰줘서 탓을 잘했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금 기초가 한 90cm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엑스프레스 단일재가 땅 90cm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작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회색으로 보이는 저쪽 부분에는 파벽 마감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돌아가서 밑에 이제 때가 최대한 기단부에 때가 닿지 않도록 파벽 마감해서 진짜 될 거고요. 그리고 창호는 지금 외부에 랩핑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뭐 창호는 랩핑 없이 이제 백색으로 되어지는데 랩핑을 하게 되면 비용 상승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던 주택에 조금 랩핑이 되고 색상에 들어가면 집에 더 모던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랩핑을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용을 조금 뭐 절감하거나 저렴하게 뭐 짓게 되면 뭐 이렇게 백색으로 그냥 바 그대로 하게 되면 큰 비용은 상승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데크 부분이 기존에 뭐 앞쪽 조금만 했다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활용도 높게 넓게 추가적으로 지금 석재 데크가 이제 깔 건데 이제 콘크리트 기초까지 이제 타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부모님 방인데, 부모님 방 앞쪽도 이게 포치 개념으로 이제 돌출해서 비가림과 빗가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이 되어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몰탈만 처리되어 있는 벽면은 나중에 이제 파벽 마감으로 해서 끝날 거고, 베이스 코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세라스킨 마감재를 해서 최종 마감이 될 거고, 여기 하우스랩 있는 부분은 강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천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그러면 가랑비 이런 부분이 조금 보슬비가 내려도 문을 살짝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처마가 좀 튀어나오게, 안 그러면 금방 이런 거 포치 형태처럼 추가적으로 나중에 달아내거나 이렇게 보통 많이들 하기는 하죠. 현관입니다. 여기 또 현관 입구도 이 포치처럼 비가림이 되고 현관문도 보호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창문 문 위쪽으로는 다 비가림 빗가림 될 수 있는 처마처럼 돌출되어져 있게 설계가 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저 위에 창호도 이제 돌출되어져서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져서 튀어나와서 모던하다 보니까 처마를 돌출하기가, 또 위쪽만 눈썹처럼 디자인만 하게 되면 또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박스처럼 전체적으로 사면을 다 돌출시켜서 처마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저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좋은 회사들 만나면 알아서 좋은 디자인들을 적용해서 자꾸 제안을 해서 이렇게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커널에서 나오는 현관문인데요. 3중 카시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카시켓이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두 겹 이렇게 해서 안쪽에 이렇게 이제 세 겹 잘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관문도 어느 정도 기밀과 길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고급 현관문을 적용하면 좋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서티라우스 공법입니다. 지금 방통을 다스하고 비닐을 쳐서 이제 보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 현관하고 방통신 위쪽은 턱이 있습니다. 턱을 두어서 나중에 여기 이쪽 부분은 타일 마감이 돼서 신발을 벗고 여기를 이제 딛고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면 바로 우측으로 그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폭이 한 5m 정도 됩니다. 총 규모가 5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뭐 거실 또 요구 사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집이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편이라서 거실은 5m에 창호는 폭이 통창이 한 3m 60 정도 에서 시공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을 이렇게 높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삐뚤어들고 위층과 소통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조금 집이 하나고 뭔가 답답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위해서는 조금 뭐 오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의 전체 외관에 대한 규모도 보이고요. 그래서 뭐 호불호가 나뉘기는 나뉘는데요. 여기는 모던한 느낌을 이제 전체로 주기 위해서 집의 크기를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설계가 이제 되어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방은 이렇게 보면 아일랜드 개념으로 여기 개수대가 이쪽도 이제 설치가 되어지고요. 이 뒤쪽도 개수대가 이렇게 설치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족과 이제 소통하면서 그런 가족 생활이 이제 가능한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로 한번 부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을 조금 크게 한 편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천정에 배관들이 보이죠. 열애수 환기장치입니다. 열애수 환기장치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 다용도실을 조금 넓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금 뒤로 좀 늘려서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다. 초기는 열애수 환기장치 계획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후에 조금 확장을 해서 다용도실의 어떤 활용도를 조금 높게 하기 위해서 폭을 좀 덜 늘려 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하고 신경 써서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중 배관입니다. 이제 수도 배관들, 수도 배관들이 이제 각 실별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총 4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 배관들이 많죠. CD관 안에 PB관이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언제든 교체도 가능하고 누수가 생겼을 때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에어컨 배선하고요. 예, 같이 다 되어 전정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내에 있는 에어컨 배관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한쪽으로 저 벽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아서 깔끔하게 측면으로 집 측면으로 에어컨 배관들이 나가서 이제 실외기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면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그런 집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관에서 놓으면 바로 좌측편에 부모님 방입니다. 부모님 방이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도 충분하게 빛이 들어오게 창호도 설치가 됐고 드레스룸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이제 남북측실 개념으로 여기에 간단하게 지금 뭐 싱크대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하고 후드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더 편하게 또 나갈 수 있고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 도어가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터닝도 뭐 시스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단열 성능이 일반 방화문보다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으로 나가는 이제 파티오 창, 큰 창이 있고, 큰 창 문을 열게 되면요, 바로 부모님께서 현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했고, 충분히 문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포치들이 있고, 데크 공간이 생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테이블을 놓으시고 앉아 계시고 뭐 그렇게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 공간을 뭐 썬룸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달아낼 수가 있는데, 이왕 뭐 달아내는 것보다는 뭐 바로 연결해서 집에 일체감도 이제 주고 이왕하는 김에 다 같이 이번에는 썬룸이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썬룸을 집에 연결해서 같이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대가 설치돼서 여기서 혹시 방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게 여기에 원룸처럼 생활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사시거나 하는 분들은 금방 보신 실 구성들을 한번 진행하는데 좀 참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는 안방이고요.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 양쪽으로 옷장들이 들어가고, 여기 화장실입니다. 단열 공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슐레이션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CD 배관들이 있죠. 이게 배관이 밑에 욕실 밑쪽에 배관이 깔려서 난방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실입니다. 여기도 엑셀 배관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뭐 창문 주변에는 기밀 시공, 여기에 대해서 기밀 테이핑해서 꼼꼼하게 외풍이 들지 않도록 했고, 뭐 스틸하우스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스틸대가 세워지고 하부 트랙이 있습니다. 하부 트랙 쪽에는 C실러가 이렇게 밑에 깔려서 있고, 이렇게 홀다운들이 엑스브레이싱이잖아요. 엑스브레이싱 옆쪽은 짝꿍으로 같이 따라다닙니다. 홀다운이 이제 시공이 전체적으로 되어지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엑스프레싱과 홀다운, 뭐 내진, 이번에 뭐 지진 일어나서 지금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 뭐 우리는 오래전부터 내진 설계
이 부분들이 적용되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뭐 콘크리트 주택이 아니고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세워지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행력이라든 이런 부분에 스틸하우스는 이제 다른 공법에 비해서 조금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엑스브레이싱 이런 것들이 옵션이 아니고 홀다운하고 기본의 스틸하우스는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공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피스 시공이다 보니까 잡아주는 힘들이 월등하게 조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컴포벤트 열혈수 한계 장치가 이제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관들은 그쪽 회사에서 설계를 대해서 시공이 이제 되어진다고 하니까 또 전문가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서 각 실로 이제 극기와 해기 이런 것들이 잘 맞게 이제 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해기들 안에 있는 섭을 좀 빼줘야 되다 보니까 파란색 저 배관이 이제 해기 바깥으로 나가는 유턴되는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이 극기입니다. 서프라이 공급하는 그런 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 단열도 이제 보시면 한 150mm 정도 하고 또 기밀하게 보시다시피 시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열혈수 안개 장치는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지금 100mm 단열재 50mm 교차 시공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붕도 보시면 지금 저쪽 석가래 부분들이 트러스트 구조가 외부에 이제 노출이 이제 되면서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단열재가 100mm 단열재가 바깥쪽에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지붕 쪽 부분도 보시다시피 위쪽 가면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은 트러스 구조가 돼서 지붕도 탄탄하게 또 잡아주고요. 저런 것들이 지진하고도 많이 왔을 때 세이브가 되는 안전한 그런 구조라고 트러스 구조는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구경 오셨습니까? 좀 촬영 좀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시오. 예. 2층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 이게 분배기 부분은 그 계단 밑에 중간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분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제 분배가 되니까 분배기 위치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영상들에서 계속 뭐 이야기하지만 계속 들어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중요성을 아시고 현장을 또 혹시 견학 가실 때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NG 합판 위에 방수 시트 2층에 저희들이 이제 방수 시트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깝니다. 그런 비용들이 만만찮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빼게 되면 비용들은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 건축 비용 계속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기본 원칙을 좀 지키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건축물에서 중요한 방수, 단열, 기밀 이런 부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희들은 합니다. 뭐 계약하기 위해서 자재를 빼거나 그런 집은 저희들을 지어봐야 의미 없는 집들은 지을 이유가 없잖아. 집을 짓고 건축주님도 만족하시고 저희들도 집을 짓는데 보람도 있고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집 짓는 일을 하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만나 보면 그 회사가 얼마나 건축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집을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매일 말 몇마디 조금 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그 회사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여서 다니시면서 발품도 파시고 뭔가 계속 만나야 소통해야 느낌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회사가 올바른 회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창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되고요.
2층에서 오픈되니까요. 예, 요 넓게 2층도 답답하지 않고 이렇게 넓게 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러스 구조입니다. 단열재가 위에 있죠. 스틸은 열전도력이 빨라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 외단열로 다 갑니다. 가장 좋은 단열이 외단열인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건축팀들께서 다들 알고 계신 거라서 내단열, 중단열 큰 의미 없습니다. 외부의 외단열, 그 중단열 하고 내단열 이런 쪽에 비용을 투자할 거면 외단열에 더 투자해서 또 우리가 기본 150mm 정도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가 단열에 또 너무 많이 투자해도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없습니다. 150mm 이상 올라가면 전체적인 단열 성능이 그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50mm 정도까지는 해주면 최소한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2층에 이제 올라오면 여기 또 싱크대가 놓을 거고 싱크대 쪽 안쪽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분배기 여기에서 또 가구가 들어가니까 저 분배기도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은 돌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벽 속에서 알미를 넣어서 뭐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싱크대 밑쪽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하부에 들어가니까 보이지도 않고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배치 하나 계획까지 꼼꼼하게 잘 회사의 경험치에 의해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지붕 구조입니다. 방이고요. 그리고 합판 기본적으로 방통치고 위쪽으로 합판이 조금씩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합판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단열재가 요 벽 속에 또 이제 방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단열재가 인슐레이션 단열재가 들어가고요. 합판이 전체적으로 다 치부가 됩니다. 치부가 되면 이제 단열재 합판에 대한 비용은 올라가지만은 나중에 못 박는 거라든지 내진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합판하고 석고는 기본 원칙으로 이제 시공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외부에 한번 나가 볼까요? 여기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포치가 있는 비가림이 조금 되는 그래도 비가림이 좀 되는 테라스입니다. 요 밑쪽은 아까 부모님 댁인 다목적실이죠. 그게 그쪽은 난방 방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좀 올라와도 그나마 조금 안전합니다. 근데 바로 밑에 이제 실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여기 뭐 밑쪽으로 단열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방수 시트하고 작업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테라스 아래쪽 뭐 실이 없는 그런 쪽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멋지죠. 테라스가 그 위험을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있을 수밖에 없는 전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테라스를 설계를 해서 건축팀도 요구를 하셔서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이 작년 한 12월 한 20일경에 착공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뭐 2달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20일 정도 지금 시공이 되어졌는데 지금 여기 이 정도까지 완공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건물이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건물을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잡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2달도 안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 골조가 다 서고 외장도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부에는 단열재 뭐 인테리어 이렇게 뭐 하면 뭐 끝나지 않을까. 한 달 보름 2달 안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이 현장만 맡아서 이렇게 차질 없이 공정 관리를 하시고 하다 보면 공기 이런 것들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들마다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들은 분대식으로 착착착착 손발이 착착착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변수, 자재 수급이 안 되거나 뭔가 기상 이변이 생기거나 그런 거 사람의 힘으로서 안 되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순조롭게 뭐 진행하는 데는 또 다른 요인들이 또 열악한 회사들은 또 이제 자금적인 사항에 따라서 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항상 건축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에 올바르게 이제 시공 계약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금 여력이 탄탄한 회사들은 건축 대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그래서 분산도 많이 해서 많이 받아가지고 쓸 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한 만큼은 받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 지금 봄이 건축 시즌이 다가오는데 지금 많이 건축주님들이 이제는 움직이고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설계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저 전반적인 컨설팅이란 게 예산에 대한 컨설팅, 규모에 대한 컨설팅, 공급에 대한 컨설팅, 인허가에 대한 컨설팅, 토목, 설계, 디자인 방향, 기본적인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설계가 들어가면 원만하게 그게 컨설팅의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견적도 어느 정도 예산에 맞는 설계를 해서 그 예산에서 조금은 변수가 있는데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조정도 못하게 요즘 최근에 견적이 많이 늘어오는데 견적이 뭐 1억 몇 천씩 차이 나고 그럽니다. 건축주는 생각했던 금액은 2억인데 3억짜리 집을 설계해 놓고 2억으로 집을 지어줄 예사가 없죠. 그러면 설계 또 다시 해야 되죠.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집은 지어야 돼요. 그러면 자재값 올라가고 인허가 또 변수 생기고 그러면서 또 집도 못 짓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제대로 된 회사에 객관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고,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 사전 컨설팅만 받으시고 설계에 들어가면 가장 좋고요. 또 설계도 또 다양합니다. 설계사의 능력치라든지 잘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들 또 건축주님하고 또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기반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설계자까지 매칭까지 작업까지 대주니까 건축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견적도 설계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시공사에서 채우고, 시공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설계사에 채우고, 서로 협업을 해서 내 집을 지은다는 생각으로 계속 손발을 맞춰서 소통하면서 건축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기반과 서로의 방향성, 이런 생각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 합이 잘 맞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 그런 회사와 진행을 하시면 집 짓다가 문제 생길 일 없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다 기본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회사들은 또 집을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다른 집을 많이 지을 수 없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많이 지으면 그게 안 돼요. 많이 짓고 이것저것 엄청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뭔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금방 이야기한 부분이 그쪽에서 올해 집 짓고 진행하시는 분들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이랬더라고 제가 뭐라 하기보다는 금방 이야기한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바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업체 만나서 집 지으시면 행복한 집 짓게 됩니다. 벌써부터 우리 건축주님 좋은 집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더 이뻐질 거 생각하면 지금 집도 안 지어졌는데 집이 너무 이쁘네요. 더 이뻐지고 건축주님 행복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집, 그런 좋은 집은 아무래도 자재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와보시고 올해 시공 계약하려고 하는 분들은 현장 와서 어떻게 시공하고 있는지, 그래서 비싸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또 요즘은 지금 뭐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장들이 거의 지금 업체들 공사 거의 요즘 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은 회사가 이제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회사의 현장을 가보고 현장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자금이 돌아야 되잖아요. 자금이 안 되면 건축팀 자금 이렇게 계약금 들어가면 바로 다른 곳에 선생님 집이 안 쓰이겠죠.
그래서 집을 많이 지으면 그게 이제 자금이 돌아가고 또 그만큼 뭐 회사가 운영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집이 많이 짓는다는 것은 회사가 어느 정도 누구나 봐도 소비자들이 봐도 저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다 생각하니까 그 회사 일을 계속 맡기는 거잖아요. 그 남들처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이 돌아간다고 또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 현장을 와보면 얼마나 제대로 집을 짓고 있는지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겠죠. 현장도 많고 집도 제대로 짓고 있고, 집은 안 좋게 지으면서 현장은 많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은 제대로 지으면서 현장도 회사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회사가 운영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회사는 해서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또 저 후반부에 좋은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안에 보여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인 사항도 계속 세뇌가 되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우리 소유자들 건축을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용어들을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건축 저도 이제 20년, 내년이면 20년이네요. 다 돼가지만은 건축 용어는 참 건축 시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부해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공부보다는 조금씩 하시면서 현장도 계속 다녀보고, 제가 앞으로는 우리가 주마다 이제 건물들이 완공이 되고 또 착공 들어가고 하다 보면 주마다 거의 행사가 합니다. 그래서 꼭 바쁘시더라도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다른 회사도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서 다른 회사가 좋으시면 다른 회사로 가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가 좋으시면 저희 회사에 오시면 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좋은 집 지으시길 바라고요. 그럼 벌써 또 30분이 지났네요. 그냥 이야기 하다 보니까 30분은 훌쩍 갑니다. 그러면 따뜻한 봄날도 받고 집 짓는 시즌이 이제 다 왔는데, 우리 건축주님들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추억이 되는 그런 집 짓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쉽지만 항상 마칠 때 되면 아쉽습니다. 또 다음을 조금 기약해 주시고, 영상 촬영하는 부분 이제 두 번째인데 올해 맨날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시간 내서 해야 되지 생각하는데, 영상 촬영하는 게 그만큼 생각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기획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하니까 하나 제대로 촬영하면 기획도 하고 전문가 투입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빠졌잖아요. 그냥 저 혼자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것도 어떤 의도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전문성 있는 자료로 하려면 다 준비해야 되고, 그거 머리 안 아픕니까? 머리 아프죠. 그렇게 하려면요. 그 일에 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 일을 못 하는 거죠. 건축하는 사람이 또 건축이 우선입니다. 이게 정보를 가공하고 뭔가 건축을 보여주는 두 가지 다 하고 하면 좋죠.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또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시간은 없고, 지금 집 짓는데 쫓아다니는 그런 것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님들에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면 좋지만, 아쉽지만 제 몸이 하나다 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가 불러주시면 편안하게, 제가 전국을 계속 다니시니까 저 불러주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저는 건축주님 만나고 전국 돌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저 만나서 전해드릴 게 없고, 이덕연 됐으면 전해보는 거 없으니까 불러주세요. 요즘은 또 주말 일요일 정도 되면 또 등산도 좀 다니고 합니다. 제가 차를 운전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몸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몸 관리하고 등산, 선생님 또 상담으로 갔다가 그 일요일에 또 등산도 하고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건축 일 하면 됩니다.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좋은 지역 전국 다 다니니까 가서 또 좋은 음식도 마시고, 그 지역도 또 제가 보고, 또 지역도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또 지역에서 또 지역도 알리는 그런 일들을 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원주택 짓는 분들이 외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져서 지역도 살기 좋은 지역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농촌 출신이라서 너무 서울에 집중화되어져 있잖아요. 지역화가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지역에 우리 시골 지역에 예쁜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이쁜 집들과 이쁜 집들이 모여서 행복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마을, 서로 조화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 마을이 만들어지고, 마을과 마을이 만나서 행복한 도시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 도시와 도시가 좋은 도시가 만나서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 제가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집을 통해서 그게 다 집이 구심점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죠.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죠? 집을 안 지면 집에 스트레스 받고 집에 안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제 생각뿐이지만은 아무도 제 생각 들으시고 저 사람 미쳤나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집 짓기에 미쳐가지고 미쳤습니다. 그래서 집 짓기에 미쳐가지고 전국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 같이 한번, 좋은 대한민국,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나라 한번 같이 한번 집을 통해서 구심점이 돼서 함께 만들어 나가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